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자리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겠죠. 자칫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걸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계엄을 하는지 그거나 수사해라. 의원식 의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거는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돼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프닝 때 소개드렸죠. 이제 결국 어제 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최후 진술에서 이제 특검이 뭐 이제 일방적 진술만으로 그 기소를 단행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구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 재판문도 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일선 그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권성동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간 그래도 뭐 5대5 뭐 6대4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게 기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뭐 당시 그럴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만약에 권성동을 사법부가 구속시키지 않으면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결국 뭐 이제 증거 인멸 사유로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뭐 야권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이제 권성동 의원으로 구속으로 시작되니 야권 수사가 크게 확장될 거라고는 계속 보시는 거죠. 일단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그런데다가 권성동 의원 구속 사유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본인이 너무 많은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네. 어쨌든 그 윤용호 씨 그 조사받고 나오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뭐 보좌관이 그렇죠. 했는데 네. 택배기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다 공개가 돼버렸고 네. 또 보좌관 휴대폰을 가지고서 계속 사건 관계자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윤용호 씨 진술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제시된 물증들 뭐 사진부터 등등 해서 더불어서 이제 결국 이런 이 범죄가 있었구나라는 심증을 재판부로 하여금 굳히게 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뭐랄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시작이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쪽에서는 그냥 권성동 개인 쓰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달라. 대신에 우리 이런 사업을 좀 도와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때문에 그 돈의 최종적인 용처, 정착지가 뭐냐. 이거는 특검이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할 겁니다. 네.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당으로 수사가 이제 확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3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윤상현 의원 뭐 이미 네. 그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소환돼 가지고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어쨌든 계엄 표결 방해 관련된 이제 그 다른 의원들 뭐 등등 해서 1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기소가 될 거다. 그러면 아까 그 뭐 패스트트랙 사건 그것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세 개 특검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물론 이제 재보궐선거 때까지 그 재판이 다 확정돼 가지고 재보궐이 안 되겠죠. 일부는 될 수 있지만은 대다수는 아닐 그러겠죠. 겁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 100석이라는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소수야당으로 전락해서 힘을 못 쓰는데 완전한 소수야당이 돼서 국회 내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는 건 여론으로 막아야 되는데 대구 가서 집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윤석열과의 절연, 이 내란으로부터의 처절한 성찰, 또 당 내부에서 어쨌든 그걸 보일 수 있는 변화와 뭐 이런 쇄신의 모습, 근데 그 전부가 없잖아요. 윤호개인을 외쳤던 사실상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 같이 정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지만은 조금의 확장성도 없어요. 그러면 저런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결국 윤과 단절하고 처절한 성찰을 하고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특검 얘기하니까 요즘 이제 이 사람의 행보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이제도 특검이랑 이제 뭐 각을 세우고 있죠. 특검의 증인 신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걸 두고 뭐 민주당이랑 이제 뭐 언쟁을 벌이는 이런 각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구체적인 계엄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고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할 만큼의 근거가 있었다면 그걸 그때 공개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뿐의 정쟁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었으면 이 계엄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근거로 알고 있었는지를 민주당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민주당이고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저는 그걸 다 공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막기 위해서요. 네, 이제 계엄 그 사태를 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이제 특검과 계속 목소리를 올리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일에 이제 그 해제 의결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까지 기다린 것을 두고 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주장도 하면서 뭐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러면서 또 설전이 붙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계엄 발생 전에 뭐 이제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걸 두고 민주당은 계엄을 어떻게 미리 알았냐 뭐 이런 걸 밝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를 그 좀 증인으로 저기 뭐야 그 법정에서 증인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왔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KBS가 왜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으로 좀 다큐멘터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보좌관이 나옵니다. 민주당 보좌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10시 반에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아까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시 15분에 자긴 집에 있었는데 민주당 당직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의총을 소집할지도 모르니까 의사당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자기가 10시 20분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이 10분 후에 10시 30분에 지금 계엄령과 관련된 연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포함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30분만 늦춰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당시 우리가 이해한 건 바로 그 위에 층에서 벌써 문 깨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국회의장이 평상시에 본회의의 그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이것을 올릴까 말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무슨 권한이 있죠? 직권상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고함을 질러대면서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 총각을 다투는 어떤 시각인데 거기에 한가롭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의가 됐다. 1시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7월 달부터 박선원 의원과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죄의 여부를 떠나서 특검은 그런 방증 수사를 다 할 의무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업무 방해, 당대표로서의 당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혐의로 좀 증언을 해달라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그 업무방해죄로 한다 그러면 가서 지목을 해야 돼요. 누구 원내대표 싫은데 내가 보기에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방증 수사를 다 하는 어떤 태도로 특검이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방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지금 주장해 왔듯이 민주당도 주장해 왔고 이것은 3월 달부터 알았다. 특검이 그렇게 흘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업무 방해가 아니라 이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담을 한 그런 혐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5월 달부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영장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 않고 업무방해다. 이거는 특검의 어떤 무능함이 드러난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촉구의 의미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 그 특검이 한동훈 대표를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고인은 사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참고인 조사 안 하니까 이제 그럼 법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강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절차를 밟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법정에 세워서 참고인의 자격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게 하겠다 이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강제 구인할 때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특검이 뭐 이제 되게 뭐 유감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맞붙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참고인, 뭐 증인, 뭐 이제 이런 주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두고 뭐 이제 사실 안설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걱정하는 뭐 양쪽 다 의견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해서 법원이 그거를 이제 증인 신문을 하도록 이제 절차를 결정을 지은 건데요.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자리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금 특검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전 대표가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는 모습이 자칫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걸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또 뭐 숨길 것도 그 감출 것도 없이 다 얘기를 했다. 네. 책에다가 또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참고하면 된다. 특검도 그 책을 아주 세세하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할 말도 없다. 뭐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계엄을 하는지 그거나 수사해라. 내지는 의원식 의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의원식 의장이 신중에 신경을 기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네. 그럼으로써 뒷말이 없도록 한 거 네.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역공이랍시고 그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전 대표로서 특검이 원한다로 증인신문 절차에 나가는 게 그 모양새가 그렇게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좋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당내에서 네, 공격이 그러겠죠.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그냥 거부하면 되는데 어쨌든 본인도 계엄에 반대했고 당시에 계엄 해제 절차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력했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계엄이 저지가 됐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이제 와가지고 국회의장이 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냐 이거를 쟁점을 삼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시간대별로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네. 반박하면서 약간 뭐 감정적인 그 충돌까지 일어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음. 크게 보면 우군입니다. 그날 12월 3일 날 그렇죠. 밤에는 당연히 그렇죠. 서로 당은 네. 다르지만 근데 그 사이에 저는 균열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관련돼서 사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했는지는 특검이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이분들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수상한 수사 대상이 될 리는 만무한데 그럴 리는 없죠. 아니 네. 국내에 여러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고 정보들이 돌아다니면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그런 의원도 있고 네. 국정원 차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왜 그런 제보들을 접수 안 받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